그 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천하에 쉽지 않을 행운이 될 곳이란 것도 모른 채 그저 부마의 심부름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원공을 따라갔습니다. 원공을 따라 단왕이 공을 차고 있는 곳에 도착하니 단왕은 머리에 연사로 짠 단건을 쓰고 자주색 용포를 입고 있으며 금실을 섞어 짠 비봉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문무를 함께 뜻하는 두 가닥 술이 달린 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공차기에 걸리적거려서인지 용포자락이 거기에 찔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금태를 두른 모습으로 공을 차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고구는 자신이 공차기라면 장안에서도 알아주는 재주를 지녔지만 어쩔 수 없이 뒤뜰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내시 몇 명과 공차는 단왕을 멀리서 구경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런 것을 시운이라고 하는 것일까? 마침 누군가 단왕에게 찬 공을 받지 못해 고구가 있는 곳으로 굴러온 것이었습니다. 공이 자기 앞으로 날아오자 더는 참지 못하고 익히 몸에 익은 솜씨로 원한계란 공차기 재주를 펼치며 공을 단왕에게 차 보냈습니다. 일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으나 단왕은 한눈에 고구의 빼어난 솜씨를 알아보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자로구나. 너는 누구냐? 그 말을 듣고 고구는 얼른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왕부마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부마께서 단왕께 옥으로 만든 붓거리와 서진을 전해 올리라는 하명을 받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해 앞길이 트이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것이라고 했던가. 태어나서 항상 지지리도 못난 인생을 걸어온 고구였고 서러움을 받으며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힘겹게 정착한 곳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인생을 찌질하면서 건져줄 절호의 찬스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단왕은 고구의 공차는 솜씨를 단박에 알아보고는 공차기를 그만두고 그를 앞으로 불러세우며 말했습니다. 내부가 이토록 나를 생각해주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하며 고구가 내주는 편지를 받아서 읽어본 후 그가 편지와 함께 내민 상자를 열어 물건들을 살펴본 다음 당후관에게 걷어들이게 했습니다. 단왕은 당후관이 물건을 걷어들이기도 전에 고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공차기를 잘하는 모양이로구나. 이름이 무엇냐? 고구는 할 수 있는 가장 공손한 태도를 하고 두 손을 엇비스듬히 가슴에 대며 한껏 몸을 낮춘 자세로 소인 고구라 불리고 있어옵니다. 보잘것없는 솜씨로 용안을 어지럽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단왕은 다시 아니다. 좋은 솜씨다. 가서 다시 한번 공을 차봐라. 그런 말을 하자 고구는 이 말을 조아리고 더욱 겸양을 떨며 저 같은 게 감히 대왕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발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단왕은 공을 차고 있는 무리들을 가리키며 저들은 재운사의 공차기 패거리들이다. 천하원이라 하여 특별히 따로 모인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공을 찬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는 너댓 번 더 사양했지만 단왕은 굳이 그에게 공을 차보게 시켰습니다. 고구가 마지못해 하는 척하며 공을 차기 시작하자 단왕은 몇 번 차기도 전에 박수를 치고 떠들썩하게 소리를 내면서 공차는 솜씨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단왕의 칭찬에 힘을 받은 고구는 평생 익힌 공차는 재주를 신들린 사람처럼 펼쳐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때 약삭빠른 고구는 자기 앞날에 대해 예사롭지 않은 조짐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공은 마치 악여로 붙여놓은 것처럼 고구의 몸에 붙어 공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온갖 재주를 부리는 것을 보고 단왕은 혀를 내두르며 찬사에 찬사를 더하여 공차는 솜씨를 극찬했습니다. 사실 이것으로 천하의 개망난이 찌질하고 한심했던 인생은 마치 컴퓨터의 화면 바뀌듯 자신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화려하고 거대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단왕은 고구를 날이 저물었지만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궁에서 재웠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단왕은 부중에 작은 잔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후 왕도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잔치에 오도록 청했습니다. 사람의 앞길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고 사람의 팔자는 모두 하늘의 뜻이라고 했던가. 고구는 자기의 팔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이용하여 득세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 봅니다. 천하의 개망난이 건달로 취급받던 고구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공차기가 계기가 되어 팔자가 피기 시작하고 있지 않은가. 고구를 단왕에게 심부름 보낸 왕도인은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고 있던 차에 단왕이 보낸 하인으로부터 잔치에 초대한다는 전가를 받고 곧바로 길을 나서 단왕의 궁으로 향했습니다. 단왕은 왕도이가 도착하자 우선 옥돌로 만든 붓거리와 서진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곧이어 잔치가 벌어지고 주인인 단왕과 손님인 왕도이가 마주 앉아 향기로운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담소를 나누다가 아직 술이 채 오르기도 전에 왕도이에게 단왕이 문득 말했습니다. 어제 내게 심부름 보낸 고구란 자 말이요. 공차는 솜씨가 기가 막히더구려. 일찍부터 그런 자를 곁에 두고 싶었는데 어떻소? 그를 내게 보내주지 않겠소? 단왕의 말을 듣고 왕도이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그를 거두시길 원하신다면 뜻대로 하십시오. 그가 궁 안에서 시중을 들어 전하께서 즐거우실 수 있다면 저에게도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왕도이는 그동안 고구를 가까이 두고는 있었지만 단왕의 청을 물리칠 정도로 고구와 정이 든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왕도이가 그같이 말하자 단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손수 잔을 들어 그에게 술을 권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은 늦도록 술자리를 계속했고 술이 거나하게 오른 뒤에야 왕도이는 고구를 궁에 남도록 한 뒤 부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고구의 인생은 모든 삶이 연것 같은 지금까지의 허물을 벗고 나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여건과 틀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구는 물론 심지어 왕도이나 단왕까지도 각자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했던가. 고구는 한 철물점 주인 외아들 녀석을 꿰어내어 자기 아버지의 재물을 훔쳐나오도록 작당하고 그 재물로 주색제 귀한 노름판을 전전하다 들통나 허리곤장을 맞고 귀양까지 갔던 일이 오히려 그의 인생과 삶을 누구도 가늠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도 공이나 차고 노름판에서 개평이나 삥 뜯어 섹시집이나 얼쩡거리던 건달 고구로선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인생에 걸쭉하고 화려한 파노라마가 펼쳐지며 그야말로 기와집에 비단 옷을 입고 목에 힘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틀이 바뀐 것입니다. 하여간 고구는 공 하나 잘 찬다는 것으로 단왕의 이쁨을 받으며 그의 공에서 팔자 늘어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구라는 자는 원래 뒷골목 건달 출신이라 남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보는 놈인데다가 표 안 나게 아첨하는 재주도 있었으니 얼마 안 가 단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 지낸 뒤 시운이 좋은 것일까? 고구는 또다시 뜻밖의 행운이 찾아듭니다. 그것은 바로 철종 황제가 갑자기 붕어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종 황제가 갑작스레 붕어했다는 것 자체는 고구에게 별로 행운이 될 것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철종 황제에게는 재위를 물려줄 태자가 없었고 그것은 고구는 물론 그를 가장 이뻐하는 단왕도 모든 것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구가 모시는 단왕도 황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철종의 장례가 끝나자 조정의 문무백관들이 모여 후사를 논의한 결과 고구가 은근히 바라던 대로 어제인 단왕을 천자로 받들도록 결정이 난 것입니다. 세상에 땡 잡는 일이 있어도 이렇게 모든 것이 소설같이 착착 들어맞아가며 그림 그리듯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인가? 일이 풀리려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니 황제가 된 단왕보다도 더 신이 난 것은 천하의 개망난이 건달이었던 고구가 아닌가. 하여간 고구는 인생 풀린 것만 확실했습니다. 하루도 주인 없는 천하는 없어야 하는 것. 단왕은 즉시 천자로 제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휘종 황제였고 다른 명칭으로는 옥청교주 휘묘도군 황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휘종 황제는 천자의 자리에 앉은 후에도 단왕 시절 아끼던 사람들을 곁에 두고 계속 부렸습니다. 한마디로 천하의 건달이 이제는 천자의 아낌을 받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는 과거를 본 적도 국가에 공을 세운 적도 없어 여전히 백신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백신은 벼슬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휘종 황제도 고구에게 아무런 벼슬자리를 주지 못하고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불편해지던 어느 날 고구를 불러 말했습니다. 짐이 너에게 벼슬을 주고 싶어도 너는 나라에 공을 세운 적이 없으니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그러니 우선 추밀원에 내 이름을 쓰도록 했으니 당분간 그렇게 지내며 때를 기다려보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땡잡은 일이란 말인가. 천하의 개망난이 건달로 할 줄 아는 것은 주색잡기와 노름 그리고 공차는 것뿐이었던 놈이 하루아침에 추밀원 관료가 되어 가까운 곳에서 천자를 모시게 된 것이니 이게 무슨 꿈같은 일이란 말인가. 하여간 완장 채워주면 어지간한 것은 해낸다고 했던가. 고구도 공차는 것 빼고 딱 하나 잘하는 건 윗사람 눈치 보며 표 안 나게 아부하는 것이니 적절히 아부해가며 전보다 10갑절 100갑절 몸과 마음을 다해 천자를 모신 것은 더할 나위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휘종 황제는 고구가 추밀원에서 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또다시 전수부 태위 일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전수부 태위라는 자리는 한마디로
도성 안의 군군을 다스리는 벼슬아치로 국가의 군권을 한 손에 거머쥔 것이나 다름없는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과거 송태조는 지방 군벌들이 반란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도송의 군군을 80만으로 키웠고, 군사를 뽑을 때도 건장하고 날랜 병사는 군군에 넣고 약한 병사는 지방군인 상군에 배치했었습니다. 그러니 금군은 당연히 송나라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병력인 것인데, 그들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자리에 공하나 잘 찬다는 것을 이유로 상건달인 고구를 앉힌 것입니다. 고구는 태위 벼슬을 받자 좋은 날을 택하여 부임했고, 하찮은 인간이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르면 흔히 벼슬의 책무보다는 세도 부리는데 더욱 신경을 쓰는 법 아닌가. 개망난이 상건달 출신 고구야 더 말할 나위 없이 부임 첫날부터 바로 그 짓을 시작합니다. 고구는 첫날부터 전수부의 업무를 파악한다는 핑계로 아랫 관원들을 하나씩 불러들여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원들이 불려와 고구 밑에 서서 이력을 적은 문서를 바치며 머리를 조아렸는데, 오직 단 한 명은 보름이 지나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80만 금군의 교두였는데, 고구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고구는 그를 괘씸하게 여기며 누구인가를 알아보도록 했고, 그의 이름이 왕진이란 자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왕진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고구는 눈에 불똥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그가 저작거리의 개망난이 노릇을 할 때에 무예를 보여주며 약을 팔던 늙은이를 놀려주다가 낭패를 당했던 처참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시원찮은 봉술로 그 늙은 약쟁이에게 덤벼들었다가 여럿이 보는 앞에서 초죽음이 되게 얻어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 늙은 약쟁이가 바로 교두 왕진의 아비 왕승이었던 겁니다. 고구는 이를 악물며 이 인간이 지 아비처럼 나를 우습게 보며 업신여기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 이놈 잘 걸렸다고 혼잣말로 대내이며 벼르고 있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그렇게 딱 들어맞을 수 있는 것인가. 하여간 고구는 왕진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이를 갈면서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한 관료의 하찮은 개인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송대 천하의 국가기강이 급격히 흔들리며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지는 뚜렷한 현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벼슬자리가 비록 천자의 의지라 하지만 막무가내로 직함 나누어 가지듯 하였고, 소인배가 자리를 차지하여 국가를 위한 업무보다는 자신의 사사로운 안가품을 우선 생각하는 등 송대가 기울 수밖에 없는 암울한 기운이 시작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방송에서는 공자비 고구와 80만 교두 왕진, 그리고 군령 사진의 스토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청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